왜 하필 지금이에요? 서진의 손이 펜을 쥔 채 멈춰 섰습니다. 면접장 유리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 떨림, 그 망설임, 그 조심스러운 숨소리까지 모두 기억 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갓 넘긴 나이에도 회장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흐릿한 윤곽,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때 함께 울었던 목소리. 이력서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만. 옆자리 임원이 뭔가 말을 이었지만 서진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면접장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약간 긴장한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서진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림 있는 사연 채널입니다. 울림 있는 감동과 감정적인 반전이 있는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 후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울림 있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숫자와 성과로만 사람을 판단하던 자신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서진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임원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준혁입니다. 저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끈기와 성실함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준혁. 그 이름이 서진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서진은 책상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사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또 다른 임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나 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서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사람보다 체면을,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2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청년을 만들어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손짓,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두 기억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간절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진의 질문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도 제가 힘들 때도 결국 저를 지켜준 건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청년이 말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 27년 전 자신과 헤어진 뒤 아이를 키워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서진은 알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팀장의 말과 함께 면접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자리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괜찮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파일 뒤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희미한 형체를 보며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이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아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회사 보고서를 보면서도 준혁의 이력서가 떠올랐고 회의를 하면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젊은 직원들을 볼 때마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두리번거렸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합격.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아니, 이게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두었던 진실이 이제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7년 전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였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킬 수 없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 뒤로 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펜을 쥐고 앉았지만 한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은 던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준혁이 입사한 첫날, 서진은 일부러 회장실에 머물렀습니다.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하는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주친 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27년 전 그날의 기억만 맴돌았습니다. 24이었습니다. 서진은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만났습니다. 강민서, 회사 창고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민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묵묵한 성실함에 끌렸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민서가 용기 내어 물었던 날을 서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작아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민서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사람이야. 아버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알아?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질 거야. 서진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서를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접어. 너에게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게. 서진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전했습니다. 민서는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키워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서진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과 아이 둘 다 지킬게요. 민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아버지, 제 아이예요. 제가 낳고 싶어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결국 서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걸고 압박했습니다. 집안의 체면, 회사의 미래, 모든 것을 이유로 들며 서진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은 민서를 만났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반대해요. 아버지가 회사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서진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예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키울게요. 뭐라고요? 아이를 제가 키울게요. 당신이 키울 수 없다면 저라도 키우겠어요. 민서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나중에 언젠가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그때는 만나주세요. 알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낳았고 민서가 데려갔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작은 발자국 하나만 남긴 채 서진의 인생에서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서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회사를 키우고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27년 전 기억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진은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서류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준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는 괜찮나요? 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진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준혁은 다시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쉰을 간 넘긴 동생 서영은 유일하게 서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준혁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응. 며칠 전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서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지켜보려고. 언니,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 사이로 서진은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만 보였습니다. 27년. 아이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학교 입학도, 졸업도 모두 놓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채 서진은 회장 자리만 지켜왔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질문은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잘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다가갈 순 없었지만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이준혁 씨가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족병원 동행이라고 합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그 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괜찮아요. 서진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면 누구일까? 혹시 민서일까? 며칠 뒤 서진은 우연히 준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준혁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학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청년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강민서였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수척한 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정기 검진이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걱정 마. 나 튼튼해. 민서가 준혁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구나. 27년 동안 자신이 놓친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서와 준혁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진이 없는 자리를 채우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왔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래? 아버지 선생님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민서도 아들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편으로 돌아가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7년 동안 회장 자리를 지키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서진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 민서의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다 기록을 펼쳤습니다. 신부전, 말기, 이식 필요. 글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아프다는 것, 그것도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서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복도로 돌아왔을 때 준혁과 민서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서진은 빈 복도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동생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민서 씨가 아파. 뭐라고? 신부전이래. 이식이 필요하대. 언니, 이제 결정해야 할 때야. 뭘?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계속 숨길 건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장 이식 기증을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사 절차, 수술 과정, 위험성까지 모두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쉬운 선택은 아니니까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진은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기증이 가능하세요. 의사의 말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준혁과 민서에게 알릴 것인가? 익명 기증자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병원 카페에서 준혁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강민서 씨, 그분이 아프다는 것도. 어떻게 아세요?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를 받았어요.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진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니까.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서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27년 동안 숨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하지만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냈다는 보고만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초조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한 건 아닐까? 청년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7년을 숨겨온 진실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진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불러요. 나는 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에 대해서. 서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말씀 안 하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맡긴 거라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아니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의 어린 시절을 놓쳤어요. 함께 있어 줘야 했는데 나는 회사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준혁의 말에 서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민서가 아이를 잘 키워줬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키증 이야기는 진심이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수술도 큰 수술이고. 괜찮아요. 이미 결정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겠어요.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보실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놀랐습니다. 민서 씨가 괜찮을까요?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혁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7년 만에 민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그럼 내일 괜찮을까요? 네, 병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리자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 씨, 민서 씨, 두 사람은 27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기증하신다고.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27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미안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집안의 압박, 회사의 책임,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해 줄 필요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서진 씨, 민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는 잘 자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 스스로 잘 자란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준혁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세요? 다음 주로 잡혀 있어요. 제가 기증자가 되어도 괜찮으세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혁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서진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서진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진은 준혁을 만났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내일이네요. 응.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아. 서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요. 억지로 부를 필요 없어.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서진의 말에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27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제부터는 함께 해주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서진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과 민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지난 27년을 떠올렸습니다. 놓쳤던 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걱정 마. 서진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같이 밥 먹자. 네, 꼭이요. 서진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밝은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 부탁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서진의 첫 번째 생각은 민서였습니다. 수술이 잘 됐을까? 민서는 괜찮을까?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도 잘 계세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혁이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안정적이래요. 다행이다.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서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진은 휠체어를 타고 민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갚을 필요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진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서. 서진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우리 세 사람, 이제라도 함께 해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시간도 행복했어요. 다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해요. 그날 저녁 준혁이 두 병실을 오가며 저녁을 챙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마워, 아들. 어머니도 드세요. 준혁이 서진에게 죽을 떠먹이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서진도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준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7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는 어떡하시려고요? 부회장이 잘할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해요. 더 중요한 일을요.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서와 서진은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럼,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괜찮을까요? 좁긴 하지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27년 만에 가족이 된다는 것, 정말 괜찮을까요? 해봐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패 끼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민서의 말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혁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제 방이고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어머니는 이 방 쓰세요. 준혁이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회장실에 있던 화려한 물건들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이 가족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요리를 하고 민서가 도와주고 서진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보다 이 소박한 집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걱정했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민서가 설거지를 하고 서진이 닦고 준혁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요. 응. 정말 좋아.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아침 준비하고 있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서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고 민서는 신문을 읽고 서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서진과 민서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넥타이 좀 더 올려. 서진이 준혁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27년 만에 하는 작은 손길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준혁이 나간 뒤 서진과 민서는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니까 좋아요. 회사 생활은 안 그리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준혁이 어렸을 때 자주 왔지. 여기서 자전거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그랬구나. 서진은 그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얘기 좀 더 해줄래요? 그럼요. 듣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민서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 학교 생활. 27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해서였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 시간도 행복했어요.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지금도 착하죠. 그렇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가. 피곤하지? 괜찮아요. 오늘은 일이 많지 않았어요. 씻고 와. 저녁 준비할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정리 다 됐어요. 응. 대부분 끝났어.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저도 기뻐요.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나도 기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밤이 되어 거실에서 세 사람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저 자러 갈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푹 자라. 잘 자요, 아버지, 어머니. 준혁의 어머니라는 말에 서진은 매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7년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고 서진과 민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에서 카페 직원으로. 엄청난 변화였지만 서진은 만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는 서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이 새로웠습니다. 회장님이셨다면서요? 카페 주인이 물었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서진이에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시다니.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퇴근 후 서진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 민서가 드시기 편한 음식들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와가.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준혁의 대답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못 가봤어요. 이제라도 가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 사람은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어. 이런 거 처음이야. 정말요? 놀이공원도 처음이세요? 응.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거든. 그럼 이제 많이 와야겠네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밤에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준혁이 민서 씨와 놀이공원에 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일기를 쓰며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27년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 민서, 준혁의 생활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TV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이유를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촬영 당일 서진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살았어요. 높은 자리, 많은 돈, 사회적 명성.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서진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거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가족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후회돼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과거, 선택,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놓치면 영원히 잃을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7년을 놓쳤어요. 아이의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모든 순간을 놓쳤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모두가 이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와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잘하셨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서진과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언제? 한 달 전쯤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데려와.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준혁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줍은 미소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밝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과 민서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준혁이 잘 부탁해요. 네, 잘 돌보겠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떠난 뒤 서진과 민서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응, 착해 보여. 준혁이도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네요. 그러게. 세월 참 빠르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서진도 웃었습니다. 손주 보는 날이 기다려지네요. 저도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려고 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과 민서는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아들. 정말 축하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진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쳤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결혼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27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 곁을 지킬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준혁과 지은 사이에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가 서진과 민서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진은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 아이에게는 함께 할 것이라고. 할머니, 놀아줘요. 그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요. 좋아, 가자. 서진은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주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과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잘 놀다 왔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준혁, 지은, 그리고 손주.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손주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공부만 했단다. 그래서 놀 시간이 없었어. 왜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지. 너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하루였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7년을 놓쳤지만 그 뒤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 사랑, 평범한 행복,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그냥 지나온 시간들 생각하고 있었어. 민서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해요? 아니. 전혀. 오히려 감사해. 뭐가? 서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당신과 준혁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민서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감사해요.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킬 수 없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래에 서진은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그 언젠가가 왔어. 늦었지만 왔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녁이에요. 손주가 불렀습니다. 는 간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짜 성공이야. 화려한 회장 자리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늦었지만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고, 그리고 서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도 많은 돈도 결국 가족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래요. 저처럼 27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